사사건건 플러스 최영일 평론가, 손정혜 변호사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수능 열흘 앞으로 다가왔는데 승명여고 쌍둥이 학생의 시험 부정 문제, 새로운 정황들이 잇따라 드러나고 있습니다. 교무부장이었던 아버지는 내일 구속 여부가 결정납니다.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새로 드러난 것 중에 하나가 아버지가 그 중간고사 전날 야근을 했다. 교무실에 남아 있었다. 그렇습니다. 그 교무실에는 금고 안에 시험지가 있었고요. 네. 특히 이 교무부장 뒷자리가 금고였기 때문에 평소 금고직이다 이렇게 알려질 정도로 금고와 굉장히 가까운 자리에 앉아 있다고 합니다. 네. 지금 최근에 확인된 것이 2학년 1학기 중간고사를 앞두고 전날 자청해서 야근을 했다는 것이고요. 혼자 교무실에 있었던 시간이 한 40분 가까이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CCTV가 교무실 안에 없어서 실제로 금고를 열었는지 그래. 안 열었는지는 지금 CCTV를 통해서는 확인되지 않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교무부장인 아버지는 나는 지금 금고의 비밀번호를 알지 못한다, 네. 금고를 열지 않았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최초의 학교 측에서는 공개된 장소이기 때문에 시험지를 혼자서 이렇게 많은 시간 볼 수 있는 시간적 그랬죠. 여유가 없었다라고 네. 해명한 거는과는 완전히 다른 정황이 확인됐습니다. 또 하나가 지금 나오고 있지만 이거 문제에 불거지고 집에 있는 PC를 교체했다는 거 아니에요? 네, 지금 지금 나오는 상당히 건 유력한 정황입니다. 유력한 정황이죠. 네. 교무부장 아버지 이야기는 이제 PC 교체 사건과는 무관하다. 네. 이건 뭐 누구라도 하는 말이죠, 당연히. 그런데 이 의혹이 불거지고 나서 하필 그 타이밍에 집에 있던 PC를 교체했다. 새로운 네. 것으로. 그러할 정황을 입증해야겠죠. 예를 들면 왜 교체했는지, 뭐 고장이 났는지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우리가 객관적으로 이제 경찰 수사가 밝힐 수밖에 없는데요. 네. 정황상으로 보면 상당히 의혹이 가는 그런 대목이 아닐 수 없습니다. 네. 왜 PC를 교체했는지. 그리고 또 만약에 뭔가 문제가 있어서 PC를 교체했다면 일반적으로 구 PC를 어딘가에 둡니다, 집에. 그럼 그걸 가져다가 우리가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죠. 네. 그래서 이제 교체 전 PC와 교체 후 PC에는 어떤 문제가 있어서 교체를 했는지를 이야기해야 되고, 이전 PC에는 과연 어떤 것들이 담겨 있었는지를 또 경찰에서 필요하다면 디지털 네. 포렌식을 통해서 확인을 해봐야 되기 때문에 지금 애초에 이 교무부장 아버지가 이야기한 것과는 좀 전혀 다른 정황이 튀어나오다 네. 보니까 이 의심은 더 짙어질 수밖에 없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 당시에 문제가 된 이 시험 문제. 시험 문제, 네, 저희 KBS가 입수했는데 그 영상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승명여고가 지난 7월에 치른 2학년 1학기 기말고사 시험지입니다. 35개 문제 중에 서술형이 11개인데 전 교무부장 쌍둥이 딸의 휴대전화에 저장돼 있던 건 서술형 문제의 정답만 적어져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보기에 나무와 새, 주차장 등 6개의 표현이 제시되어 있는데요. 시험 문제에는. 네. 이를 조합해서 막대한 공간이 나무들과 새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주차장으로 쓰이고 있다는 이제 영장문인데, 네. 그 답이 쌍둥이 이 자매 동생의 휴대폰에 그대로 적혀 있었습니다. 이것만 봐도, 그러니까 한 단어만 빼고 나머지 단어를 조합하는 건데 나머지 단어만 공교롭게 휴대폰에 적혀 있었다는 것만 봐도 상당히 의심이 가요. 예, 답안이 저장되어 있다라는 것인데, 이에 대해서 쌍둥이 학생들 같은 경우는 검색용으로 네. 저거를 보관했다라고 주장하고 있어서 지금 모든 그 정황에 대해서는 부인하고 있습니다. 아니다, 사실과 다르다라고 부인하고 있지만 여러 정황들을 퍼즐을 맞춰보면 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은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네. 학부모들은, 그러니까 승명여고의 학부모들은 학교가 제대로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입장인데요. 네,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각성하라! 경찰은 공정수사 의지 있나 신속하게 수사하라! 학부모들이 모여 있는 곳이 학교가 아니고 경찰서 앞입니다. 정직하게 입시를 준비하고 있는 학부모와 학생에게 허탈감과 절망감을 넘어 분노하게 만든 충격적인 사건이다. 언제까지 학부모들이 나서야 하는가? 처음에는 한 명의 개인의 일탈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이 사건을 처리하는 학교의 모습과, 그리고 아직까지도 그 당사자들인 교무부장과 쌍둥이만을 옹호하고 있는 그 학교의 모습에 가장 분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학부모들의
입장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저희가 숙명여고 비상대책위원회 이신우 대표, 학부모 대표입니다.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이 대표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녀분이 지금 숙명여고 몇 학년이죠? 네, 제 딸이 지금 쌍둥이들하고 같은 학년인 2학년에 재학 중에 있습니다. 2학년요. 네. 네네. 지금 학교 안에 상황이랄까요?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네, 누구보다 큰 충격을 받은 것이 바로 우리 학생들 아이들일 텐데요. 네. 저희 딸도 이제 직접 그 쌍둥이 학생들을 알지는 못하지만 집에 와서 우는 날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렇게 믿었던 선생님들이 답안지를 빼돌려서 자신의 딸이자 그부인 쌍둥이를 전교 1등으로 만들어줬다. 이런 소식이 전해졌을 때 그 절망감이 이루 말할 수 없었는데요. 네. 특히 학교에서 방송 조회까지 하면서 쌍둥이들의 무죄를 주장하고 옹호할 때는 아이들이 소리도 지르고 책도 집어 던지고 그랬다고 합니다. 네. 또 최근에는 또 피의 사실이 새로 밝혀지고 또 증거도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아직도 분노하고 혼란스러운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아버님 네. 학교에서 그 교무부장을 옹호하는 듯한 학교 내 학내 방송을 했고 학생들이 그 방송을 들으면서 일부 크게 반발했다 이 말씀이시군요. 네, 9월 초에 있었던 일인데요. 네. 뭐 옹호하는 듯한 방송이 아니고 이제 직접 시험 답안지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여주면서 네. 방송으로 약 30여 분간 이제 직접 하나하나 이렇게 조목조목 설명을 했고 또 고3 학생들 같은 경우에 수능이 이제 코앞이기 때문에 굉장히 시간이 다급한데도 고3 학생까지들 포함해서 그런 옹호하고 해명하는 그런 방송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 유출은 없었다 이런 방송을 한 그렇죠. 거군요. 학교에서. 네네. 네. 오해다 이렇게 방송을 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네. 그 의심을 받고 있는 쌍둥이 자매들은 계속 학교에 나오고 있습니까? 네, 학교에 출석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린 학생들이 굉장히 심적으로 정서적으로 혼란스러울 텐데 그 두 학생 중에서 이제 언니가 문과 학생이고요. 네. 동생이 이과 학생인데 문과 언니 같은 경우에는 정말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네. 학교를 잘 다니고 있고요. 이과 동생 같은 경우는 이제 경찰 조사 중에 호흡곤란을 호소했던 그 학생인데 병원에 입원했을 때를 빼면은 잘 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시험도 잘 보고 체육대회에서 배구 선수로도 뛰고 엄마랑 인증샷도 찍고 또 지난주에 끝난 은양제라는 이제 숙명여고 학교 축제에도 잘 참가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쌍둥이 학생이 체육대회 때 어머니랑 인증샷을 찍었다고요? 네네. 그 어머니도 참가하시고 어머니랑도 이제 사진을 찍고 또 학교 교장 선생님하고도 인증샷을 찍고 이러는 모습을 보면서 네. 아이들은 좀 이상하다 좀 그러는 걸 많이 느끼고 혼란스러워하고 그런 상태입니다. 네. 그 최근에 중간고사 결과에 대해서 학생들이 많은 관심을 보였는데 학교는 네. 학교 측에서는 공개하지 않았다고요. 그 쌍둥이 학생들에 대한 네. 성적을. 아무래도 최근 치러진 2학기 중간고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건의 진실을 밝히는데도 하나의 증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졌는데요. 특히 이제 같은 반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더욱더 이제 관심이 컸겠죠. 근데 이제 학교에서는 이제 개인 정보고 또 이제 인권 문제이기 때문에 알려줄 수 없다. 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 같은 반 학생들이 묘안을 짜낸 게 1등부터 11등까지 자신들의 성적을 공개를 해서 맞춰본 거예요. 그랬더니 6등 자리가 비고 또 11등 안에는 쌍둥이 학생의 자리가 없었습니다. 네. 이건 뭐냐면은 결과적으로는 반에서 6등이거나 아니면 11등 밖에 있는 성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네. 결국 전교 1등과는 매우 거리가 있는 그런 성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학교 측에서 물론 경찰 조사로 넘어가서 뭐 공정한 수사가 이루어지겠지만 학교 측에서 제대로 대응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부분은 어떤 겁니까? 네, 사실 있어서는 안 될 사건이지만 어차피 벌어진 일이고 그렇다면은 학교는 신속히 진상을 파악하고 책임자들에 대해서 처벌하고 징계하고 하면은 간단히 끝날 문제였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지금 2달이 지났는데도 서울시 교육청이 요구한 관련자들에 대한 중징계를 하지 않았고 또한 쌍둥이 학생들에 대해서는 0점 처리도 하지 않았고 또한 퇴학도 하지 않았고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오히려 그 문제를 외부로 알린 내부 고발자를 색출하기 위해서 학교 운영위원들에게 서명을 받게 한다든가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학교로서는 좀 올바르지 못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학교가 이걸 누설한 학부모를 찾기 위해 또는 학생을 찾기 위해서 오히려 그런 시도를 하고 있다 이 말씀이세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도 지금 찾으려고 네. 계속
노력을 하고 있고 또 지난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운영위원회 그 내용이 이제 밖으로 알려져서 뭐 3심 확정 판결이 날 때까지는 아이들을 처벌하지 않겠다, 징계하지 않겠다라는 게 이제 언론에 알려졌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운영위원들 누가 과연 이걸 밖으로 유출을 했느냐, 누출을 했느냐 이걸 찾기 위해서 지금 운영위원회에서 그 색출 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그 부분은 처음 듣는 소식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전화 연결 고맙습니다. 그런데 물론 학생들에게 엄정한 수사와 만약에 잘못이 있다면 그에 상응하는 처벌도 중요하겠지만 학생들이 아직 어리기 때문에 네. 또 학생들을 좀 보호해야 하는 그런 면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네, 당연히 쌍둥이들도 저희 딸과 마찬가지로 귀중하고 소중한 딸이고요. 또 그 아이들이 이제 이 사건이 잘 처리돼서 이제 올바른 가치관을 정립하고 이렇게 정상적이고 양심적인 그런 어른으로 자라나길 바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 일 없기를 바라고 있고 하지만 그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엄정한 학칙과 또한 법을 적용해서 올바르게 처리되리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어려운 전화 연결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숙명여고 비상대책위원회 이신우 대표와 학부모시죠. 네, 전화 연결해봤습니다. 성적이 과거에 왜 쌍둥이가 50등, 120등 이렇게 하다가 맞아요. 2등하고 5등하고 1등하고 그래프가 준비되어 있군요. 자, 이제 저대로 말씀드리면 네. 지금 현재 이 성적을 학생들이 맞춰봤다. 아까 네. 학부모 대표가 그 얘기를 하셨는데 학교에 공개하지 않으니까. 1학년 1학기에 저도 자매는 한 명은 121등, 한 명은 59등, 전교석 차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1학년 2학기가 돼서 부쩍 올라요. 네. 한 명은 2등, 한 명은 5등. 전교석 차가 많이 올랐지만 그래도 눈에 띄진 않았어요. 2학년 1학기, 지난 학기에 올라와서 둘 다 전교 1등을 찍습니다. 네. 여기서부터 문제가 터졌죠. 그리고 그렇다면 이번 2학년 2학기 성적도 궁금하지 않습니까? 저 흐름의 패턴을 보면. 그런데 지금 이게 확정할 수는 없지만 아이들끼리 등수를 맞춰보니까 6등이거나 아니면 11등 이하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지금 추정을 하는 거예요. 학부모 대표가. 네. 그러면 지금 이 성적이 어느 정도 맞다고 보면 6등, 11등 혹은 그 이하는 어느 정도냐면 1학년 1학기 때 성적으로 돌아간 거예요. 지금 저게 반석차거든요. 네. 6등, 11등이. 그러니까 전교석차로 환산을 해보면 1학년 1학기 때보다는 조금 높겠지만 전교의 한 자리 숫자 등수에 들지는 못할 겁니다. 반 등수가 저렇다면. 네. 그렇다면 결국은 성적은 1학년 1학기 때 정도로 중상위권으로 떨어진 것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이러면서 이제 이 패턴은 좀 수상한 궤적으로 네. 우리가 분석해 볼 수 있겠고 결국은 아까 이 학부모님 얘기가 짠합니다. 쌍둥이 자매들도 우리 딸과 똑같다. 그 아이들도 보호되어야 되는 게 맞는데 중요한 건 지금 진실이 학교가 좀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경찰 수사를 끝까지 지켜보고 적극 협조하겠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네. 아니 교내 방송으로 오해였다라고 단정을 지어버리면 네. 무죄함을 학교가 벌써 확증해버린 거 아닙니까? 네. 이것도 좀 문제가 있어서 학교의 태도가 좀 신중했으면 좋겠고 네. 어쨌든 이게 수사로 이 진실이 밝혀질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접어들었습니다. 네. 우리 사학들은 무슨 비리 문제가 터지면 그걸 스스로 밝혀내는 걸 모습이 본 적이 거의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시간 때문에 마무리해야겠는데 아버지가 구속영장 청구됐고요. 내일 영장 실질심사 받죠? 네. 구속될까요? 구속영장 발부 가능성이 좀 높아지고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지난 7월에도 광주 모 고등학교에서 시험지가 유출된 행정실장, 맞아요. 학부모에게도 구속영장이 발부됐고요. 네. 징역 2년의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그만큼 범죄 혐의가 중하고 더군다나 모두 부임하고 있기 때문에 증거인멸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될 가능성이 있어서 네. 일단은 구속영장 구속적으로? 발부 네.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되면 딸들도 기소가 재판에 넘겨질 수 일단은 있습니까? 공범인지 여부는 조금 더 조사가 필요합니다. 인식하고 만 이것이 17세인데. 네. 시험지인 것을 인식하고 업무방해는 그 혐의를 적용할 수 있고요. 네. 다만 형사처벌로 갈 것이냐 보호처분을 갈 것이냐 이건 검찰이 결정할 문제인데 미성년자이고 재질이 부모보다 뭐 중하지 않다라고 한다면 예를 들어 선처될 또, 가능성이 또 아버지를 있습니다. 강하게 처벌할 경우에 또 가족인 딸은 좀 선처해주고 이런 것도 있잖아요. 당연히 이제 네. 미성년자이고 보호받아야 될 학생이니까 좀 선처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요. 핵심은 네. 적극적으로 협조했느냐 아니면 수동적으로 응한 거에 불과하고 또는 이게 시험지가 아니라 그냥 기출 문제 중에 하나니까 공부해봐라는 차원에서 예. 문제를 풀었다고 한다면 아예 범죄의 고의가 부정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손정혜 변호사, 최영일 평론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 두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